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폐렴 관련해가지고 난리 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이고 확정자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뒤숭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투기 언니들은 뭐 이런 거, 거시적인 거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성실하게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이것이 뭐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도 기회면 또 기회인 것이죠. 종잣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기회를 살려서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요, 바로 철도 노선입니다. 광역교통 2030 관련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철도 노선, 그리고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철도 노선은요, 저는 일자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중요하냐, 철도 노선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철도 노선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는요, 생기는 것도 장기간이고, 그리고 철도노선이 일단 뚫리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따라서 생기더라고요. 2020년 연초에 신분당 손호매실 연장이 경제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이 지역 일대가 매물이 실을 감췄고 전국의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원 매교역 일대도 그렇고 현재 수원역 주변, 그 다음에 수원이 전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핫한 지역이 돼버렸죠. 여기 일대가 이렇게 철도 노선이 통과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안산선 주변에 4년 전, 5년 전에 투자를 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뚫릴지 알고 있었죠. 3년 전에 계속 이걸 추적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특징 자체가 철도 노선에 과학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정부라는 걸 알게 됐죠. 국토부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무 장관이 호매실 주민들이 뭐 플랜카드를 나부끼고, 제가 호매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현수막이 다 묶이고 이것이 난민촌인지 어떤 그런 이미지까지 좀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울부짖음, 억울함, 원통함, 돈까지 내는데 왜 안 깔아주냐, 이런 분노들이 결국은 국토교통부를 움직였고, 경제타당성 분석 기준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호매실이 됐죠. 이 신분당 호매실 연장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강남까지 직통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이죠. 강남으로 가는 이 노선은 항상 알짜 노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매실이 지금까지는 서민들, 공공주택 위주로 건설되다 보니까 많이 좀 예매를 받아왔죠. 그런데 신분당선이 뚫리자마자 갑자기 살기 좋은 동네로 전국에 좀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호매실, 화서, 광교, 그 다음에 정자역에서 강남까지 직도하는 노선이 됐다. 신안산선 주변도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든가 이걸 계속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신안산선도 결국은 착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저는 3년 전, 4년 전에 투자를 했고, 현재 신안산선 일대 부동산도 상당히 부동산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일자리보다는 이렇게 철도 노선, 주요 일자리로 향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종잣돈을 많이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전에 진치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일단 뭐 스킵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 2030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망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점 간 30분 내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환승 시간을 30% 단축하고 통행비용도 전략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출퇴근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도로가 아닙니다. 철도망 위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망을 2배까지 확충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로보다도 철도에 재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겠죠. 동부권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동부권을 보면 현재 7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별내선 연장, 구리선 연장, 이 각각의 철도 노선 공부만 따로 해도 엄청나게 알아볼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추진 단계에 있느냐,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내선과 7호선 연장은요, 현재 기초 단계이고요. 그나마 진행되어 있는 게 바로 구리선, 신내역에서 구리역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이것은 또 다른 말이죠. 노선 한번 간단히 한번 스킵해 보십시오. 별내선 노선들은 암사역에서 암사동, 수택동, 구리역, 진건죽을 지나서 별내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별내선 연장이 있죠. 별내선 노선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내선 연장은 보십시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장 노선은 이 부분입니다. 별내역에서 2역까지 몇 킬로입니까? 3.2km를 연장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이죠. 별내역에서 여기가 풍양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양역.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면 풍양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4호선 진접선 연장인데요. 거기에 풍양역이라고 있는데 별내역에서 풍양역까지 3km 가까운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연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방향이 또 달라지겠죠. 4호선과 연결되는 4호선 연장 노선역은 진접선 풍양역이죠. 저는 여기가 장래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4호선 연장이. 그런데 최초 진접선 연장에 장래역으로 기재되어 어떤 역명으로 설치될지 의견이 분분했었다. 심지어 여기 설치될지 말지도 의심되었는데 2030 광해교통망 계획을 보니까 철도 노선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입각해서 건설되는지 저는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별내선 연장을 위한 미지의 계획 실현을 위해 계획된 역이 바로 이 풍양역이었습니다. 실로 철도 노선 계획은 경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선 6호선 연장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6호선 연장은요, 여기죠. 신내역에서 구리 도매시장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신내에서 구리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사업이 구리선 6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네, 구리선 연장 사업. 그 다음 7호선 연장 사업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km를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여기가 옥정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도봉산에서 우정부를 거쳐서 탑섬역, 그 다음에 양주까지 1단계 연장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최초에는 도봉산 포천선이라 해가지고 포천까지 여기가 2단계 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이건 언제 진행될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양주까지 7호선이 연장된다, 1단계 사업으로. 이것만 알고 투자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지역은 현재 3호선 연장 유래 가천선, 성남 도시철도 사업,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사업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탄 도시철도 사업도 현재 진행이 되어 있죠. 여기는 트램선이죠. 한번 간단히 한번 시간 내서 공부하시고요. 오늘은요 간단히 스킵하는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에는 GTX A 노선,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 급행 간선망이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 노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도권에서 여기 많죠. 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입니다. 그 다음에 유래가하천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유래가하천선은 복정에서 경마공원까지 건설이 되고, 현재까지는 아직 현재 원활한 진행이 되어 있지 않는 단계로 보여요. 이해관계자가 많고 해서요. 일단은 노선은 개포동 일대 주민 요청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3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오금에서 덕풍 지역인데요. 한번 노선들 한번 보세요. 오금에서 쭉 지나서 덕풍까지, 하남시 덕풍까지 연장하는 사업. 그 다음에 현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죠.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일에서 미사까지 1.4km인데요. 9호선 4단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으로 고덕, 강일 여기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출사할 필요는 없고, 9호선 4호선 연장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탄 도시철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는요 트램입니다. 트램.
이 동탄 이 신도시 주변을 거의 원형 형식으로 현재 진행사항은 2020년 1월 9일날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20년 중에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 계획 확정을 고시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도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마 트램이라는 그 유럽이나 일제시대에 봤던 그런 철도가 아닌가 해서 이 가능성이 있느냐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탄 이신도시가 교통망이 상당히 영역도 넓고 상당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연결하는 철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트램 노선 사업은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요, 반월에서 오산까지 빨간 노선으로 또 트램을 연결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또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점역에서 또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세 가지 트랙으로 트램이 아마 건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남 도시철도 한번 보겠습니다. 판교에서 정자역까지 여기도 트램이죠. 13.7km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성남시는 2020년 중에 예타를 통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성남 1호선도 현재 재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서남권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권은 GTX B노선하고 신안산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남권의 핫 이슈인 노선은 원종 홍대선이 있는데요. 원종에서 홍도 입구까지 16.3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원종에서 화곡을 지나서 가양, 상암, 디지털 미디어 센터, 홍대 입구라는 알짜 노선역을 지나고 있죠. 이것이 핫 이슈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는 2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 타당성이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죠. 현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단계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설치되겠죠. 긴 안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신안산선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죠. 여기에는 독산 연장선, 광면 연장선, 매화 연장선 이렇게 3개 노선이 고려됐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매화 연장선, 그 다음에 여기 시흥 광명선, 독산 연장선 이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독산 연장선으로 결정이 됐다. 독산 연장선으로 결정이 됐다. 인천 2호선. 독산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인천 2호선이. 그 다음에 제2 경인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청학에서 광명까지 18.5km를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이 청학에서 그 다음에 광명까지 은계 신도시를 지나서 제2 경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 철도 차량 기지를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천하고 광명시가 잘 협조를 해가지고 광명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 경인선 청학에서 남동공단도 있고 논현동도 지나고 인천 서창 은계 지나서 광명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선 급행화 사업이 또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사죠. 저는 이 급행 노선이 알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죠. 쭉 보시면요, 수도권 급행화 예정 노선도 기존에 급행을 운행하고 있었던 곳은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운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급행 열차를 신설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죠. 여기 보면 대피선 설치 예정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경부선 돼 있고, 그 다음에 야탑이라든가 수도 대모산, 그 다음에 정부 과천청사 대공원, 그 다음에 화정이나 원흥, 정발산 여기에 대피선을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급행물 노선을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피선을 설치하는 곳에 그러면 급행이 정차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피선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급행 열차가 멈춘다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대피선이 설치된 곳이 정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부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부권은 GTX A 노선을 조속 완공을 하고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 방향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 보면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을 보면 독점역에서 불로지구까지 4.45km를 연장하는 사업이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불로지구 독점역에서 불로지구 여기를 연결하는 4.45km 연장 사업입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로지구에서 탄현 구간 그리고 김포 한강선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포 한강선은요 이따 뒤에서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불로지구 탄현 15km 구간이죠. 상당히 길죠. 불로지구 탄현 구간 여기 보면 인천 금단 신도시에서 탄현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긴 연장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선은 김포 한강선은 5호선 연장선인데요. 이렇게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 한강선. 현재 김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일산선 연장하고 대화 운정의 연장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대화에서 운정까지 이 부분이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선도 현재 계획 중이죠. 고양선은 현재 창릉 신도시 건설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전역에서 향동지구역, 화정지구역 7개 역이 건설이 되고 고양시청역까지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성에서 용산까지 18.5km 연장 사업도 현재 준비 중이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 노선이 상당히 길죠. 18.5km나 됩니다. 여기 보면 용산에서 서울역을 지나 시청, 상명대, 독바이, 은평, 뉴타운, 삼성까지 연장되는 연장 노선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고요. 그 역들 상명대, 경복고, 독바이, 은평, 뉴타운, 삼성 이 노선 역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030 광역철도 노선 관련해서 주요 노선들을 한번 신속하게 한번 스킵을 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시간을 내서 주도 면밀하게 지도를 내 머릿속에 외운다. 그리고 어느 역에다가 미리 진치고 기다리면 되겠느냐 한번 고민을 차분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은요 한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잣돈을 피눈물을 흘리고 마련해가지고 그 철도 노선 주요 노선들 특히 일자리로 가는 주요 노선 길목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하거나 그 다음에 착공을 하거나 일부 개통을 하거나 이 시즌을 거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팔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광역교통 2030 계획안도 한번 출력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일대에 철도 노선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노선만 따로 띄어내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램 노선도 관심을 가지고 동탄 지역 주민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